소득 5천만 원에 2억짜리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을 1억에 연이율 5%로 받는다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인데 오피스텔은 8년이고 아파트는 30년이라는 이유로 오피스텔의 DSR은 30% 그리고 아파트의 DSR은 12%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1억밖에 안 받았는데도 10%밖에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불리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거를 정상화해서 아파트랑 동일하게 30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 투자하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럼 많이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오피스텔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관련해서 네. 뭔가 나왔다고 하길래 구독자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뭐 기본적인 골격은 오피스텔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시청자분들도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택수 이게 제일 큰 거고, 대출, DSR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서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 조금 완화를 시켜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어요. 2023년 3월 29일 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보도자료에서 이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 배포 PDF를 딱 받으면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건 결국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과 세금이거든요. 주택 중과되는 것들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 오피스텔이 투자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커요. 왜냐면 오피스텔이라는 게 결국 이제 아파트의 대체 상품인데 세금은 아파트랑 똑같이 맞으면 누가 사실 아파트를 투자하지 오피스텔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됐던 오피스텔을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DSR부터 좀 보면 자,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애로 해소라고 돼 있고 주거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DSR 산정 시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도록 일반 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이제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는 이 만기 연수를 30년을 줍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8년밖에 안 줘요. DSR을 계산할 때 만기 연수를 나누거든요. 나누는 값이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지겠죠. 오피스텔은 불리한 거죠. DSR 계산할 때 DSR이 커지니까 같은 금액을 받아도 연수가 짧으면 DSR 그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다음 대출이 안 나옵니다. DSR 한도에 걸려서. 그래서 그 예시가 예로 나와 있는데 소득 5천만 원에 2억짜리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을 1억에 연이율 5%로 받는다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인데 오피스텔은 8년이고 아파트는 30년 라는 이유로 오피스텔의 DSR은 30% 그리고 아파트의 DSR은 12%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DSR 40% 넘어가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1억밖에 안 받았는데도 10%밖에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불리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거를 정상화해서 아파트랑 동일하게 30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피스텔 투자하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럼 많이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오피스텔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 끼고 사도 되잖아요. 오피스텔을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은 실거주 내가 입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출 받아서 월세를 준다던가 전세를 줄 사람들은 애초에 대출을 안 알아보거든요. 어차피 전세 끼고 사면 LTV를 뭐 90% 내 돈 한 10%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세 투자하는 사람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DSR. 어차피 대출 안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 아파텔, 오피스텔인데 구조가 아파트처럼 된 거, 내가 실입주 할 거면 대출을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해소됐기 때문에 내가 대출 받아도 그 DSR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DSR 한도가 생겼으니까. 네. 설명을 아주 깨끗하게 하시네. 이렇게 바뀐 게 하나, 큰 맥락에서 또 하나 바뀐 게 이제 더 중요한 게 세금. 오피스텔 세금이 진짜 복잡한 거 아세요? 저도 강의하면서 설명할 때 오피스텔 세금 물어볼 때가 제일 난감한데 다 따져봐야 돼요. 부동산의 세금은 3대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있고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일단 취득세는 관할구청에 이건 문의를 해야 되는데 주거로 돼 있으면 주택세 들어가고 이건 상가로 돼 있다 하면은 주택세에 안 들어갑니다.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가 단일세율이에요. 4.6%로 단일세율인데 100채가 있어도 오피스텔 자체는 4.6%인데 그 100채 중에 주택수에 몇 개가 들어가냐는 구청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용도가 돼 있는지. 100채 중에 100개가 다 상가로 돼 있다 그러면 나는 무주택자인 거예요. 근데 100채가 다 주택으로 돼 있다 그러면 100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알 수 없고 구청에 물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어려운 점. 양도할 때는
이거는 구청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주거로 쓰고 있는지, 그거는 전입이 돼 있냐, 사업자가 들어와 있냐를 보면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사용 용도라고 해요. 실제 뭘로 쓰고 있는지를 보는 건 양도세고 국세입니다. 이건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랑 보유세, 요거는 구청에 문의해서 뭘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양도세는 실제 사용을 뭘로 하고 있냐, 취득세랑 보유세는 국가에 뭘로 등록돼 있냐. 근데 그거를 이제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거를 주택수에서 오피스텔은 빼주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산입에 대한 세액 부담 문제는 근본적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주택수에 합산되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한 채랑 오피스텔 한 채 있는데 주택만 보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서 2주택자가 되면서 세금 중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현행법에서는 중과가 되는데 그걸 앞으로 풀어주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래쪽에 양도세, 취득세 괄호치고 써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보유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주택수, 그러니까 구청에 물어봐서 이건 주택이다 하면 그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는 주택수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취득세, 양도세는 빼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 개편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23년에.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개편안을 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서 조속한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들고 있음으로써 부담되는 세금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에 한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완화를 시켜줄 거냐, 이런 건 사실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는 우리 같이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해서 투자하기 더 좋아졌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앞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뭐 나빠지진 않겠죠. 주택시장이 아예 죽어 있는데,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이제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해진 거는 DSR밖에 없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죠.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지고 그게 언제부터냐 이런 게 다 나와야 우리가 그때부터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하겠죠. 저 문구 두 줄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오피스텔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지. 부동산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좀 배운 것 같네요. 배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복습하세요.